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최가영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는데요.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을 확인하면서 귀찮지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기억이 납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사망자 수가 650만 명이 이르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이번 미세먼지 이야기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고농도 발령 시 시민들의 행동 요령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중에 하나인데요.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각종 기체, 액체, 고체가 사람이나 다른 생물에 해를 끼칠 정도로 많이 존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들과 동식물, 여러 피해를 입었는데요. 미세먼지도 일종의 대기오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역사는 100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석탄 사용으로 밝혀지지 않은 많은 대기오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인류 역사는 1930년을 최초 인간에 의한 대기오염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벨기에 뮤즈 계곡 사건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되면서 6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데요. 그 다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1940년대부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고통을 겪었는데요. 분지 지형이다가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많은 LA에서 황갈색 스모그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농작물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대기오염은 영국 런던에서 일어났는데요. 1952년 12월 공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 현상을 겪으면서 무려 12,00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앞서 몇 가지 대표적인 대기오염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는데요.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면서 지표로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의 5분의 1 또는 7분의 1 정도의 크기이고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의 정체가 뭘까요?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서 형성된 덩어리와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태울 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이 그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미세먼지는 흙먼지 또는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등이 있으며 인간 활동이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는 발전시설, 자동차의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미네랄 등이 함유된 토양 성분이 많지만 인간 활동이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는 많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떤 피해를 줄까요? 첫째는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이 작은 입자들이 사람의 코, 구강, 그리고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서 축적이 되는 게 문제인데요. 그대로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몸에 더 잘 축적되어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까지 퍼져 심혈관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피부의 모공을 막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아토피, 알러지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는 피해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시거리를 짧게 만들어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이동이나 물류 운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정밀 산업, 자동차 산업 등에서도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먼지에 민감한 분야입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불량률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미세먼지는 농작물이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고 식물의 광합성을 막으면서 식물의 생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서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포함되는 미세먼지는 수증기와 결합해서 산성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산성비는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생태계 파괴, 산림수목의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실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인지 알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가능하며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나오는 일기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를 통해 우리 동네의 실시간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농도에 따라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나뉘어지고 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환경부에서 7가지 행동 요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둘째, 외출 시에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인증 마크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셋째, 외출할 때는 가급적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을 피하고 활동량을 줄입니다. 네 번째, 얼굴이나 손을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습니다. 다섯 번째,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습니다. 여섯 번째, 창문을 통해 실내 환기를 하고 물걸레를 이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럼 다음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 실천 방법은 첫째,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승용차보다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승용차가 쉬는 만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 실천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두기입니다. 대기전력이란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플러그만 꽂아 놓아도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전력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고 그때 많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두거나 멀티탭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 실천 방법 세 번째는 분리배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과 함께 미세먼지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잘 한다면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의 간단한 상식을 한번 배워볼까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으며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해 봅시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 실천 방법 마지막은 나무 심기입니다. 식물은 오염물질 제거뿐만 아니라 음이온, 피톤치드, 산소, 수분 등 다양한 방출 물질로 공기를 쾌적하게 해줍니다. 큰 나무를 심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화분에 공기 정화식물을 키운다면 청정한 실내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구민 모두가 실천을 통해 맑고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